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나 지금 엄청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 다음 주 목요일에 큰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동네 병원 다녀온 거 아니었어?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혹시 너가 시간 되면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어딜 같이 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절대 안 돼. 연차 내고 장모님하고 지연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그렇구나. 우리 장모님은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와주기만 하는데 엄마는 엄마가 그렇게 너한테 부담을 줬니?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부탁하는 것도 부담이야. 그럼 사부인이 너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는 건 부담이 안 되니? 엄마가 부탁하는 거하고 장모님이 부탁하는 건 다르지. 제발 좀 어른스러워져. 맨날 이러니까 내가 연락하기도 싫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 약해 빠지고 의존적이니까 내가 피하는 거라고.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한 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잘못한 거지. 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널 귀찮게 하고 있었구나. 이제 알았으면 전화 끊을게. 회의 늦었어. 그리고 검진 결과는 전화 말고 문자로 알려줘.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김옥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옥순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옥순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인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순천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에요. 좋은 추억도 가슴 아픈 기억도 모두 이곳에 있죠. 저는 평범한 시골 아줌마예요. 남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아들 준호는 올해 42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서 어리광 부리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네요. 준호는 4년 전에 지연이라는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처음 지연이를 만났을 때 참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결혼 후 준호와 지연이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큰 회사에 다니는 준호가 출퇴근하기 편하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멀어진 거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이해할 수 있었죠. 아들의 결혼 초에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쳤어요. 그때가 참 그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부부의 발걸음이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바쁜 서울 생활이니까 시간 내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소원해지는 관계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댁에는 부지런히 드나든다는 거예요. 명절이면 늘 서울에 있는 사돈댁에 먼저 가고 저한테는 겨우 얼굴만 비치곤 해요. 사돈어른, 사부인 생일에는 큰 상을 차려 모시면서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한 마음에 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어요. 평소엔 잘 보지 않던 건데 그날따라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사돈어른과 사부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진 밑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지연이와 함께한 행복한 제주도 가족 여행이라는 글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주도는커녕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봄 날씨가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날, 제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불었어요. 아들이 언제 제주도에 다녀왔는지,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지,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카톡 화면을 넘기다 보니 더 많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돈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 명절 때 다 같이 모여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사진에서 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준호의 인생에서 지워진 것만 같았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제가 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저보다 장인 장모를 더 챙기는 것 같아 서운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아들의 삶에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눈물도 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들에게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관계가 더 틀어질까봐 두렵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도 혹시 귀찮아할까봐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죠. 그러다 일주일 만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신호음을 들으며 기다리는데 준호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웬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은커녕 약간의 귀찮음이 느껴졌어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도 알다시피 바쁘게 지내지. 회사 일도 많고. 그래. 언제 한번 내려올 생각 없니?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아유, 엄마, 시간 나면 갈게. 근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준호의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 말을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얘기를 꺼내볼까 하다가도 뭔가 따지는 것처럼 들릴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알았다. 몸 조심하고. 알겠어, 엄마도.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아들에게 남이 되어버린 걸까요? 예전에 아들이 중학생 때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밤새 안아주며 위로해줬던 게 떠올랐어요. 고등학생 때 입시 스트레스로 방황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날들도 생각났고요. 그때는 제가 아들에게 세상 전부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해진 걸까요? 매일 저녁 텃밭에 나가 상추며 고추를 가꾸는데 그때마다 준호 생각이 나요. 어릴 적 상추쌈을 좋아하던 아들을 위해 정성껏 가꿨던 채소들인데 툭툭 채소를 따면서 눈물을 훔치는 제 모습이 어찌나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가끔 동네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괜히 뿌듯해지곤 해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니는데. 하고 말하면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더 아파요. 겉으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속으로는 그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아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나 봐요. 제 인생의 전부를 아들에게 쏟아부었는데 정작 아들은 제게 그만큼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요. 아들을 원망하는 제 마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눈물이 나기도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준호와 지연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부부가 점점 더 사부인 집안 행사에만 참석하는 게 뚜렷해졌죠.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저는 조금 놀랐지만 괜찮다고 했죠. 그래. 일이 바쁘니? 그런데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 처갓집에서 이번에 특별히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래.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어. 사돈댁에 안부 전해주고. 그 후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설날 추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 생일에도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한데 장인어른 생신이랑 겹쳐서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만 남겼죠. 어느 날은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준호에게 얘기했어요. 준호야, 다음 주에 엄마 수술 받는데 좀 걱정되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처갓집에서 집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반면에 사돈댁 일에는 준호가 맹활약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사부인이 감기에 걸렸는데 준호가 휴가까지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폐렴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때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아들인데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그랬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에 집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장모님이 마당에 꽃 좀 심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몇 달 전부터 약속한 일정이었는데 사부인의 부탁으로 바로 제 약속은 취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텃밭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불러. 라고 하더니 말이에요. 사돈 어른 생일에는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사 들고 가는 준호를 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으로 때우는 아들인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점점 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준호의 삶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준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모시고 유럽으로 여행 다녀오려고. 저는 잠시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도 초대하려나 싶어서요. 하지만 곧바로 엄마는 다음에 모시고 갈게. 라는 말이 이어졌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아들 부부의 삶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껏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제가 아들의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서글펐죠.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다음 주에 엄마 서울에 올라갈까 하는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장모님하고 지연이하고 쇼핑 가기로 했거든.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 그럼 언제 시간 괜찮아? 글쎄, 요새 회사 일도 바쁘고 장인어른도 좀 편찮으셔서 주말마다 뵈러 가고 있어. 시간 나면 연락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운했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저 가끔 연락이나 받는 친척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가끔은 제 잘못인가 싶어 밤새 곰곰이 생각해봐요. 혹시 내가 지연이를 며느리로 충분히 환영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아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동네 친구들은 저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해요. 애들이 바빠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까요? 그러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슬펐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자니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지내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집 살 것 같아. 집을 산다고? 얼마 전에 이사 간지 얼마 안 됐잖아. 장인어른이 아파트 한 채 사주신대. 서울의 신축 아파트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울 신축 아파트라니 그게 얼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렇구나. 장인어른이 대단하시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큰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할지, 제가 줄 수 없는 걸 다른 사람이 줬다는 사실에 서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준호가 보낸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준호와 지연이 그리고 사돈어른과 사부인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마치 저는 아들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 후로 제 마음속 서운함과 소외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새 집 자랑, 새 가구 자랑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죠. 내가 줄 수 없는 걸 다른 사람이 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가끔씩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엄마가 가슴이 좀 아파서 다음 주 목요일에 병원 검진 예약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갑자기? 다음 주 목요일은 좀 곤란한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알았어. 실망한 마음을 숨기고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장모님 미용실 가시는 날이네. 내가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깜빡할 뻔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돌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희 병원 방문보다 장모님의 미용실 방문을 선택한 거죠. 그래. 장모님 모시고 잘 다녀와. 힘없이 전화를 끊고 서운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아들의 삶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병원 검진 받는 날,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이 왜 그리 서글펐는지 모르겠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준호의 번호를 보다가 다시 넣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귀찮아 할까봐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쓴웃음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준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준호의 삶에서 나는 어디에 있지?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욕심쟁이일까요? 사돈댁 일은 1순위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석하는 아들이 저와의 약속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 서운함과 소외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의 65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환갑 때도 준호가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를 알렸어요. 준호야, 다음 달이 엄마 생일이야. 시간 되면 내려와서 함께 보내면 좋겠어. 그래, 날짜가 언제지? 제 생일을 잊고 있던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5월 15일이야. 토요일이니까 너희도 시간 될 것 같아서. 알겠어.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할게. 그 후로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계속했죠.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손주들 선물도 미리 사뒀고요. 생일 3일 전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모레 내려오는 거 맞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가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장인어른이 갑자기 가족 여행을 제안하셔서 하와이로 일주일 다녀오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일정 생길지 몰라서 엄마가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건데 너무한 거 아니니? 라고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속으로 삼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가족 여행이면 가봐야지. 엄마, 정말 미안해. 여행 다녀와서 생일 제대로 챙겨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생각했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와이라는데 좋은 추억 만들고 오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나는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생일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서 상을 차렸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들, 모두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옥순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다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니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서운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아들을 안 낳는 건데. 그렇게 혼자 훌쩍이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죠. 혹시 준호가 하는 생각에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옆집 김 여사였어요. 옥순 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이라 떡 좀 주려고 왔는데 아들 내외랑 손주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여사가 돌아가고 나서야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라도 오길 바라며 준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촛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동네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옥순아, 생일 잘 보냈어? 아들네랑 재밌게 지냈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 다들 와서 잘 지냈지? 아이고, 좋겠다.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주들은 얼마나 귀여웠겠어.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손주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던지 정신이 없었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 간의 불화를 들키면 동네에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준호에게 더 미움받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시장에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옥순 씨, 요즘 아들네 소식은 어때요? 잘 지내죠?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네, 다들 잘 지내요. 얼마 전에도 다녀갔어요. 효자네요. 좋았겠어요.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열어보니 카카오톡에 알림이 와 있더라고요. 아들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호기심에 눌러봤는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호와 지연이 그리고 손주들과 사돈댁이 하와이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고급스러운 리조트 복장을 하고 있었고 뒤로는 호화로운 호텔이 보였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효도 여행.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일은 잊은 채 저 멀리 하와이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효도 여행이라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넘길 때마다 호화로운 식사,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장인어른 덕분에 장모님 감사합니다라는 글들이 적혀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어요. 화면을 계속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사진 속에 제 모습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요. 마치 준호에게 저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 생일에 찾아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저를 완전히 잊은 채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준호야, 엄마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너희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갑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좀 바쁜데.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하고 손주들 선물도 샀죠.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건 지연이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준호야, 엄마 왔다. 왔어. 차가운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준비해온 음식을 내놓았죠. 너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이야. 그런데 애들은 어디 갔니? 준호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애들은 학원 갔어. 대화를 이어가려 했었지만 준호의 대답은 계속 짧고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해버렸고요. 1시간 정도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중요한 전화라. 준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0분, 20분. 시간이 흘러도 준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는데 그만 준호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우연히 방 안의 대화가 들렸죠. 네, 어머님. 주말에 분명 바쁘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집에 오셔서요. 가시면 바로 출발할게요. 죄송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 아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다니. 이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저녁에 우리 엄마하고 약속 있잖아.
그리고 준호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러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우리 생활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니까 매번 부담스럽게.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이번에 사준 호화유람선 여행 티켓 정말 최고지.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모님 센스는 정말 끝내주셔. 우리 엄마랑 비교가 안 되지. 늘 먹지도 않는 반찬만 들고 와서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불편하고 싫어.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다음부턴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 오시지 말라고. 준호가 동의하듯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 몸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겠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전해야 해. 그런 생각에 다시 준호의 집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와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너희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입을 열었죠.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간섭이라고? 내가 언제 너희 삶에 그렇게 간섭했다고 그러니? 그저 가끔 보고 싶어서,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전부야. 그때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우리를 위해 뭘 해줬는데 장인어른은 우리에게 집도 사주시고 사업자금도 대주셨어. 하지만 엄마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준호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니? 준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죠. 준호는 사돈댁의 재산 상속을 기대하며 저를 홀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의 사랑보다 재산이 더 소중하단 말이야? 준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현실을 좀 봐. 각자의 삶이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멀찌감치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알았다. 이제 다 알겠어. 엄마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알겠다. 이제 다시는 너희 삶에 방해되지 않으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준호의 말이 맞아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라고.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준호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기대지 않기로요. 우선 제 휴대폰에서 준호의 번호를 지웠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여다보며 한숨 쉬었던 그 번호를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있던 준호의 사진들도 모두 정리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들었어요. 50년 만에 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뭘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했어요. 동창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이 떨렸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누굴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옥순아, 맞지? 김옥순.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제 절친이었던 영숙이가 서 있었어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영수가, 너구나.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수다를 떨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요.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옥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래. 이제부터 우리끼리 실컷 놀자고. 그 말에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스함이 퍼져나갔어요. 동창회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소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함께 요리 클래스도 듣고 등산도 다녔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제 삶에 활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영숙이가 제안한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는데 배우고 나니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았죠. 이제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여행 사진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준호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몰려오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괜찮아, 옥순아. 넌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차례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요. 때로는 늦은 밤에도 영숙이나 다른 친구들이 전화를 받아주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요.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온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생일이잖아. 축하해. 순간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이상 큰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죠. 고맙다.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았어요. 제 삶의 중심은 이제 제 자신이니까요. 주말이 되어 준호 가족이 왔어요.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와 안기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준호와 지연이의 표정에서는 어색함이 묻어났지만 예전처럼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며 느꼈어요. 제가 변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아들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된 제 모습을 발견했죠.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졌어요. 요즘 배우고 있는 스마트폰 활용법, 친구들과의 여행 이야기, 봉사 활동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준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요즘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야 진짜 엄마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준호 가족의 방문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 들르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주말에 놀러 오기도 했죠.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의 방문이 제 행복의 전부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일상이 더 바빠졌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이 복지관으로 확대되어 주 3회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영숙이와 함께 시작한 등산 모임은 이제 10명이 넘는 동호회가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소풍은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검색하고 블로그에 제 일상을 기록하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가족은 꼭 혈연으로만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매주 만나는 복지관 할머니들, 함께 산에 오르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 인터넷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온라인 친구들. 이 모든 분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준호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피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방 한쪽 벽에는 작은 칠판이 있어요. 거기에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게 일과가 되었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것에 감사. 친구들과 통화할 수 있어 감사.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눈물도 났지만 지금은 행복으로 가득 찬 매일이에요.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더해가는 게 아닌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여정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김옥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근간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옥순님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꼭 연락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